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의 가치는 본격 편파방송 더 라커룸. 자, 매주 목요일은 진보편을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함께하신 두 분,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예, 원래 그 목요일은 블루 라커룸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이슈를 제일 먼저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도 아니고 이 분 단위로 시시각각 뉴스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좀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4시 반에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국회에서 차를 마시면서 생방송을 거의 대화 나누는 장면을 국민들 앞에 중계까지 했었는데, 자, 일단 지도부의 갈등 상황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오전 인터뷰 진행되는 장면이죠. 강제 8시 30분 단일화는 이에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량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직후에 이제 저분이 최고위 지금까지 회의자죠. 우리가 간직하고 생각해왔던 계시죠, 지금? 예. 민주화 투사인지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두 분의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만남 빈손으로 끝난 이후에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기자회견 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바로 입장을 냈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났네요. 근데 예견된 일이에요, 사실은. 얘기를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서 국민의힘 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쉽사리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저는 제주엔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문수를 아시는 김문수를 왜 그렇게 무시를 하나요? 분들은, 51년생 나이도 꽤 많고요.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다수 3억이라는 큰 돈을 써가지고 예. 지금 한 상황이고, 어쩌면 다음 기회는 사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약에 뭐 좀 모양새 좋게 물렀으면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상당히 밀어내는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예, 예. 당연히 그냥 물러서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갈등이 지금 알량한 뭐 대통령 후보가 알량합니까? 알량한 대선 후보 뭐 등등 알량한 후보 자리. 그거 얘기하면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있다 그러면 다 가능해요. 10일이라는 시간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후보 등록. 김문수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힘 당에 있는 당무선권 조항을 본인이 발동했어요.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달라요. 민주당은 선대위가 당무선권을 갔는데 예. 여기는 대선 후보가 갔습니다. 아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러모로 김문수 후보가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해달라고 해도 될 똥 말똥인데 아하. 저렇게 몰아붙이고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러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시간이 갈수록 더 자신감과 힘이 붙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인상을 받는데, 양 변호사님. 이거 지금 그래도 방송이니까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요. 이 진지하게. 상황이 예, 공정한 너무 방송.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판승부. 예.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한편 뭐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니지만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까지 좀 느껴요.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집권했던 사례를 따지면 사실 민주당 진보 진영보다도 훨씬 많은 보수 진영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곧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전히
108석을 가진 야당이 되면 제일 야당 아니겠습니까? 예. 저런 분들을 이 지금 그 정치의 파트너로 삼고 뭔가를 나라를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일까? 그러니까 이 속보가 계속 나올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화가 나요. 아니 아하. 저럴 거면 사실 뭐 제가 김문수 후보를 편들자 이런 걸 넘어서서 예. 지금 이 그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당원과 당규를 어떻게 정비를 하고 그러면 당원은 몇 % 하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4차에 걸쳐서 뭐 1차, 2차, 3차 거쳐가면서 경선 후보 압축하고 TV 생중계하고 또 그 안에 무슨 뭐 MG 스타일로 한다면서 뭐 이상한 게임하고 그거 왜 했어요? 그거 왜 했어요? 아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말은 단일화라고 하는데 예. 봤었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한덕수에게 주려고 판 깔아놓은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제가 뭐 김문수 후보 편들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예. 저 상황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내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거는 저 정당의 절차를 보면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있긴 있나? 다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쨌든 당내 민주주의 과정인데 그걸 다 팽개쳐버리고 야 이거 다 우리 한덕수 추대하려고 한 과정이야. 이게 왜 안 나와 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오늘 4시 반에 만나 국회 앞에서 이제 차담을 하면서 아니 지금 단일화 해야 된다고 했던 한덕수 후보가 계속 시급하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후보님은 제가 경쟁할 때는 어디 가셨다가 이제 와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죠.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대선 후보 이 당의 대선 후보로 나가고 싶으면 경선에 참여했으면 돼요. 8명, 4명, 2명, 최소한 1명. 4명대라도 가든가. 4명대라도 가든가. 2명대라도 가든가. 뭐 가능한 얘기지. 2명대라도 가든가. 끝나고 나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한덕수 예비후보도 문제지만 네. 두 당도 문제인 거예요. 한덕수 예비후보는 돈도 아끼고 대충 추대받고 이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만 한 50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도 임명받는 거로 생각하나 봐요. 그럴 수 큰 있어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누가 있어요. 임명을 해줍니까? 그럴 수 있어요. 통달해야 돼요.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출직 하지 않는 사람하고 선출직 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 김문수는 오랫동안 선출도 받고 떨어져도 보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아마도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도부가 제 생각에 설득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해라. 될 거다. 아 들어와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전달될 리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도부도 문제고 한덕수 예비구도 문제고 예. 누가 그 공짜로 그걸 해줍니까? 어허. 저 상황이 되니까요. 예.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후보라고 부른 게 맞나? 지금 예, 후보도 무소속 아니죠. 예비 후보. 무소속 예비 후보. 본 후보 그래서 등록 안 했으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네. 저렇게 그동안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덕수 예비 후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가정입니다만 내가 말이야 무리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명하고 그 재판 받고 그리고 막 그 미국이랑도 막 협상하고 그 용보가면서 했던 게 뭔데 사실은 그쪽 이쪽으로 좀 국민의힘 쪽 유리하게 분위기 잡아가려고 권한대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해서 욕먹다가 지금 헌법재판소 가처분까지 가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예.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지금 뒤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받았는데 예. 그게 다 내가 지금 저 바람막이 다 해줬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만큼 하고 있는 거지 그 후보 경선한 거 못 잡게 나도 고생했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런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꾹 참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알면서도 그걸 뭐 얘기해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가정입니다. 오죽하면 좀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어제 단일화 협상 직전 한 네. 4시 정도에 6시가 그 시간인데 입장을 발표했어요. 11일까지 안 되면 그만두겠다라고 해버렸어요. 한덕수 후보가. 그러니까 어제 저녁 만남 전에 예, 상당히 커요 그게. 6시 이게 사실은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를 하려면 사실 약점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당신이 양보하지 않으면 나 끝까지 가서 양자 대결해가 3자 4자 되면 우리 다 진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11일까지 안 하면 나 그만할게요라고 하는 건 김문수 후보가 좋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만해라. 나는 계속 그만해라 있을 가만히 있을게. 당연히 그래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뭐 정치적 미숙함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저는 이게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한테 좀 하는 얘기 같아요. 당신들이 해주려고 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느냐. 그만둔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생각하든 저쨌든 생각하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문수 뭡니까? 후보가 4시 반에 만나가지고 한 5시 좀 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 얘기했어, 돈 얘기. 네. 난 1억씩 내고 절차 다 거쳤다. 나 경선 후보들끼리 지금 당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하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 당신은 돈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사실은 재산으로 치면 한덕수 후보가 제일 많았을 것 훨씬 같아요. 80억인가 아유, 했다고 그러죠. 지금 예. 저 예. 김문수 후보는 10억이 안 되는 걸로. 7억에서 3억 썼어요. 그러니까 더 썼겠지요. 그 그쵸. 3억은 내는 돈이고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리고 더 썼겠지요. 돈 얘기는 홍준표 전 시장도 했어요. SNS에. 니들 이렇게 할 거면 돈 다시 내 돈 돌려달라. 돌려내. 니들이란 단어에서 니들. 야, 아니, 그러니까- 엄청 많았어요. 예. 니들. 아니 처음에는 이제 그 저 경선 끝나고 저 최종 결정되고 나서 뭘 저렇게까지 저렇게 화를 내면서 그리고 정치를 그만둔다는 것도 아니고 탈당까지 한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렇죠. 라는데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겹치면서 이게 분위기가 이게 몰아가기로 가서 저 김문수 너도 지금 돼봐야 이 판에 가면 좋을 거 하나 없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홍 전 시장도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으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하. 어쨌든 이제 버티니까 이제는 응원하는 거죠. 그래 너라도 잘해봐라. 그러니까 홍 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김문수는 너희들 역 이용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니들이 왜 김문수를 욕하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규정하고 어떤 명분하고 다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 있어요. 당원 당규. 당원 당규 그리고 명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 돈 썼죠. 예. 경쟁했지요. 그렇죠. 그거 다 했던 사람들이 그 그걸 어려운 다 토론 다 했잖아요. 했던. 그래서 만약 예, 김문수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예. 그걸 양보를 해달라고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강제 단일화. 강제 세상에 단일화. 단일화가 강제 단일화가 어디 있습니까? 단일화는 후보 둘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절실한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단일화 기억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몽준 옛날에 예. 그리고 뭐 안철수 문재인 또 윤석열 안철수 등등 그 후보가 이거만 좀 비슷하면 내가 될 것 같을 때 정말 절실함에 때문에 단일화하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강제 단일화해요. 권영세가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예. 본인들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세상에 강제 단일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 그 그러니까요. 사람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혼인 신고를 해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뭡니까, 그게 이게? 결혼도 약간, 그리고 예. 비유를 들자면 비유를 들자면 옛날 조선시대 결혼인 거죠. 조선시대 네, 결혼이다. 지금처럼 남녀 평등의 결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신랑 신부 얼굴도 몰라. 모르고 또 제가 정말 남성 우월주의 시대에 예. 갑자기 김문수 대 네가 여자 역할에 이제 들어서 조강지처에 예.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라고 야. 이제 집에 들어가 봐가지고 바깥에 나갈 생각도 막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해버린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아까 이제 지금 두 번째 4시부터 만남 갖는 4시 반. 것도 4시 반부터 만남 갖는 것도 기자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깨졌어요. 깨진 거예요? 예,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지만 단일화를 하려면 두 사람이 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걸 뭐 미락이라고 해도 좋고 뭐 뒷거래라고 해도 좋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당의 후보로 뽑혔는데 네. 그러면 내가 단일화를 응해줘서 당신을 지원을 해주면 너는 어떻게 해줄 거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응당. 그게 부정한 거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렇게 기자들 다 보고 있는 사이에서 한다는 얘기는요. 서로 말싸움하다 끝난다는 저는 근데 얘기예요. 미스테리한 건 한덕수 후보는 왜 입당을 안 하는 것이냐. 이제 김문수 후보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아까 4시 반에도. 아니 입당 안 하고 단일화하자는 거는 그냥 자리 내놔라 이러라는 건데. 그렇죠. 아니 당 지도부도 본인 편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입당하면 안 돼요? 왜 안 해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돈이요. 돈? 예. 돈이요? 뭐 뭐요? 일단 입당비? 나중에 그 등등에 네. 그리고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모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확정이 됐을 때 가고 싶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제전에 말했던 것 중에 지도부가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하잖아요. 손이. 뭐 동작되게 보이긴 하던데 되게 보이지 않는 손이 강아지랑 같이 하시던 분. 그렇게 저는 보이던데 하여튼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서초동에 있는 그런 분. 것들을 아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그래서 좀 뒤늦게 입당하는 게 아닌가. 아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예. 첫 번째로는 한덕수 지금 예비 후보가 예.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 시나리오 자체를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짜줬다라면 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뭐 국회의원에서 후보를 뽑고 당신은 무소속에 있을 때 나와서 극적으로 타결돼서 이게 후보로 뽑히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야라고 하니까 나는 무소속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거예요.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 그 얘기들 많이 하시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 이게 후보로 결정이 되면 사실상 대표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필요한 상황에서 정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야 선거에 필요하니까 너 빠져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럼 다투면요 법원에 가면 이게 김문수 후보가 이겨요. 평당원이 들어오자마자 당에서 대선 후보로 뽑힌 사람한테 네가 나가 이러면 너 뭔데? 이러면 끝이에요 사실. 실제로 한덕수 예비후보한테 남은 시간은 이틀 정도 같아요. 이틀. 9일, 10일요. 9일 10일. 예. 예. 그 금요일, 이틀, 토요일. 예, 그 이틀 뭐 도침 입당하지 않는 한 예. 그 9일, 10일을 버텨내고 김문수 후보를 이길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데 본인도 오늘 내일 단판 내자 이렇게 문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오늘 냈어요. 네, 이제 예. 김문수 후보가 냈어요. 그거 저는 이길 것 같거든요. 우리 다 봤잖아요 경선하는 거. 아니 후보 수락 연설을 했어요 전당대회에서. 아니 후보 다 수락 연설. 봤잖아요. 그리고 다 후보 국민의힘에서 수락 연설 다 박수 봤잖아요. 박수 치고. 쳐줬어요. 아 이거 도장 안 찍었다 뭐 그리고 얘기하는데. 사진 찍었어요. 저희도 방송했습니다. 예. 도장 찍고 안 찍고 우리 예산이 옥새 나르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법적 효과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 그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 대선 후보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지금 네. 지휘를 하면 받아들여지죠. 뭐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예. MG 무슨 게임 한 게 잘못된 게임이고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아니지 않잖아요. 예. 맞잖아요. 예, 맞아요. 정상적으로 통과됐잖아요. 혹시 부정투표 얘기하는 예, 분 그런 나오려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런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 김문수 후보가 지위를 확인 받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전국 뭐 위원회라든지 전당대회 지금 전당대회. 여는 것도 심리가 맞춰졌거든요. 네. 그것도 저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 한덕수 예비 후보가 네. 지도부나 전국이 추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최악의 경우는요. 후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일 날 전국위원회를 이제 국민의힘이 네. 열겠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네. 화면으로도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뭐 네.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후보 교체까지도 가능한 시나리오를 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뭐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 같은 분은 이제 그런 것을 가능성 염두에 두고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후보 없이도 지금 이번 대선 치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두 개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건 후보 아까 지위 말씀드린 확인 것처럼 가처분 신청. 후보 지위를 확인을 받으면 같이 보니까 네. 후보인 게 명백하고 네. 후보였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당의 정권을 사실상 선거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하는 그런 제한이 있지만 당무선권. 이게 선거에 필요한 범위인데 이걸 확인을 받는 순간 뭐가 되냐면요. 네. 그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선거를 방해하고 있네. 니네 나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손 떼라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갑자기 뭐 선거대책위원회를 왜 중앙 전당대회를 왜 열겠다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당원 쪽에 뭐냐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기가 어려울 때는 별도로 그 당 내에서 예.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우리가 뽑을 수도 있다는 게 있어요.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조항이 있는데 예. 문제는 그거는 뭐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전에 없었던 걸 왜 박근혜 때 뭐 텐트 치고 막 자기들 당 내부에서 분열돼가지고 예. 이게 투표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때 아하. 그때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 공식적으로 고쳐서 경선에서 자기들끼리 박수 치고 꽃다발 주고 사진 찍고 다 했어요. 이미 뽑혔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가처분 확인을 만약에 받잖아요. 네. 받는 순간 두 사람 날아갈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다? 뭐 김문수 후보가 해당 행위다, 선거 방해하고 있다. 이러면 날아가죠.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후보 말고 딴 후보한테 가서 어디 무소속 충성을 후보한테, 다하는 거잖아요. 무소속 예비 후보한테 가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김문수 얼마나 후보가 코미디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한덕수 이제 무소속 예비 후보와 아까 이제 4시 반에 얘기할 때 이제 김문수 후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는 세계 정당 역사에 처음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일 것 처음이죠. 같아요. 처음이죠. 처음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잘 아무도 모르게 가면 그냥 문제 없을 건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예.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예. 왜 처음이냐면 자당의 대선 후보가 아닌
엉뚱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네. 이 사람 대선 후보라고 그러면서 자당의 대선 후보를 무시하고 막 당치도 알량한 누가- 후보 자리에 막 이렇게 당지도부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가 세상에 그게 그러니까. 무슨 정당입니까? 그러니까 알량한 후보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알량한 후보, 알량한 후보 자리.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실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실언이죠. 너무 이렇게 좀 아침에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갔고 이제 단일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덕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11일까지 안 하면 자기는 본선거 후보 등록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무소속 후보 등록도 안 할 거다는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내 돈 쓰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돈이 하고. 없어요. 기탁금만 해도 얼만데. 예, 그러면 한덕수 예비 후보가 11일까지 이제 단일화가 안 돼갖고 만약 예비 후보까지 사찰을 하게 되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럴 되잖아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후보는 알량한 후보 자리라고 하고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겠다고 지금 본인이 네.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그 비대위원장도 없는 상태. 권성동 원내대표도 잘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이면 정상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다. 본인은 하겠죠. 지금 뭐 상관이 있을까요? 손대라고 하는 거는 근처도 오지 말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당주도 비대위 해체 정도. 지금은 나에게는 선대위로 되지만 김재원 비서실장과 차명진 전 의원이 그 두 있다. 사람을 당 대표 아니면 원내대표 식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당무 우선권을 가지는 거니까. 예. 막 그런 식으로 좀 꾸릴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의힘 정당의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어떤 초선이나 선수가 좀 적은 의원들은 예. 그냥 우 몰려가거든요. 보면 예. 홍준표 쪽에 쭉 몰려가 있다가 여기 김문수다. 김문수로 우 몰려가고 한덕수다. 한덕수 우 몰려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보면 뭐 아니면 아닌 분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김문수네 하면 또 김문수로 우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핵심들 몇 명 빼고는 선거 치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조선일보 칼럼조차도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 소속 의원들이 뭔가 정책이나 소신이나 이런 건 없고 이익만 쫓는 정당이 되다 보니까 이 꼴이 난 것이다라고 조선일보가 썼어요. 홍준표 시장이 이익 집단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집단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라고. 조선일보가 썼어요. 니들은 이익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박 변호사의 저 얘기가 예. 그냥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얘기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대선이라는 걸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한 건가? 오로지 대선 이후에 당권, 예. 제1야당의 당권을 잡겠다. 하나만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제1야당의 당권을 노리고 있다라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도 뭐 지지율이 높으니까 뭐 그렇다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로 단일한다 그래서 선거에 진짜 본격적으로 치러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예. 저쪽은 이제 누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면 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양 한쪽을 보면 진영의 구도를 보자고요. 진영의 구도. 권영세, 권성동 검사 출신으로 계속 다선 의원하면서 누릴 걸 다 누려온 분이고 예.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55년의 공직 생활 두 번 총리만 했고 두 번 했고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분들과 운동권 출신은 노동운동하다가 정치판에 들어서 고문까지 받았던 사람이고 통닭구이. 예 그런 일을 겪어냈던 사람의 그 밑에 정치권에 아직 계셨어 했던 분들조차도 네. 뭐 차명진 전 의원, 뭐 김행 이런 분들 거기서 다 막 정말 정치권에 이 뭐 세파 내지는 풍파 뭐 이거 어떻게든 뚫고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좋다는 말 아닙니다. 칭찬 아닙니다 이거. 그냥 설명입니다. 누가 더 이기겠어요?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면. 네. 예, 유시민 작가도 결과는 나와 우리 있어요. 김문수 형님은 예. 후퇴는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유시민 작가도 말씀하시던데. 자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다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느꼈는지 권성동 원내대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식을 들어갔어요. 배가 고파요. 그냥 하지 마.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이걸 공감합니까? 배만 고파요. 이거 진지하게 하는 건데. 아니 진지한 건 전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단식이라는 게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쓰는 방식 아닙니까? 단식이 좀 의미가 많죠. 이거를 무슨 단식을 합니까? 아니 근데 와, 이건 아니, 정말 배만 고플 뿐이에요. 단식을 그냥.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원로들도 단식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누구, 합니까?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김문수 왜? 보라고 하는 김문수 거잖아요. 후보에 우리가 지금 절박한데 왜 단일화 안 하냐 이제 이런. 그거 다 해당이잖아요. 해당해 하긴 아니, 전당대회를 지금- 통해서 아니 전당대회로 국민과 그다음에 당원들이 뽑은 후보를 물러나라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단식을 하면 예. 이거 해당이에요. 예. 이거 아니, 이렇게 웃기는 정당이 어딨어? 사실은 단식의 어떤 전제는 이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밥을 먹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 뭐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단식 플러스 식을 끊어가지고 네. 죽음하고도 죽음과 생명 연결되는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거 굉장히 겁주려고 단식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위중한 건데 이거는 아, 단식 이건 이해가 안 투쟁이라는 건 됩니다. 굉장히 위중한 거고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렇죠. 마지막 선택의 하나로 이제 했던 단식 그렇죠. 투쟁의 역사인데 이게 지금 당내 갈등하다가 대선 후보 이게 단일화 문제를 이뤄하다가 막 당 원로들이 단식 투쟁하고 당 원내대표 막 단식한다 그러고 알량한 후보집이 지키는 것이 한심하다 막 비판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SNS에 굉장히 경문을 썼죠. 그러면서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 가능성 있는 아, 거니까.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지만 동작대교에 동작되게 보이기도 하고 판교 보리밥집에서 보이기도 했던 그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한덕수 후보 뭐 이건 홍준표 전 시장의 SNS이긴 한데 네.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완규 임명을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홍준표가 좀 더 유리했다면 상황상 김문수로 넘어가는 경우 한덕수라는 사람이 한덕수가 갑자기 왜 뜨느냐 사실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선이라면 뭐 윤석열의 2인자였기도 하고 예. 내란도 관계된 사람이기도 하고 음. 등등 또 친윤 쪽에서는 당권 관련해서 또 중요한 이익관계가 걸려 있거든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네, 지방선거 우리가 끌어갈 수 있고 한덕수는 앞에 놔두고 그런 것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예. 보이지 않는 손하고 그 욕심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정책 이익 그 한덕수로 지금 기득권. 된 거죠. 그게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제 예. 얘기가 아니고요. 아 근데 기득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예. 내란 우두머리도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전 대통령. 당연히 지금 구속돼서 구치소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그 개 끌고 한강변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국민 앞에 버젓이 나오는 이런 상황도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오늘 5월 8일이잖아요. 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6개월이 지났어요.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 집권당이었던 그 당에서 아직도 그럼 그 내란 수괴가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권을 차지하겠다고 당권을 차지하겠다고 날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게 지금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있어서 안 되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이게 계속 지금 계속 되니까. 계속 아까 되고 제가 있어서. 보면서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겨서 보긴 보는데 예. 보면서 보고 나면 되게 입맛이 쓰고 뭐 진짜 모욕감이 들어요. 야 당신들은 그 아까 얘기 한덕수 지금 예비 후보마저도 내란죄로부터 명백하게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심리하고 이러면서는요 증거가 없다고 했을 뿐이에요. 예, 그렇죠. 수사 아직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수사도 아니고 내란과 관련된 연관성을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심지어 그 뒤에서는 윤석열이 멀쩡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그걸 그래서 윤석열의 조종을 받아들여서 이른바 친미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말 안 들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냥 드시지 마세요. 계속. 근데 이거 하나만 짚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오늘 윤상현 의원이 한 의원들 한 20명 이상 나가가지고 한덕수 후보 만들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요거는 이게 아유, 윤상현 의원이 진짜. 굉장히 조용히 계시다가 또 이제 한 말씀 하신 아유. 건데 요거 뭐 그냥 그러니까 당을 또 탈당의 가능성까지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분당의 가능성까지 불가능해요. 3일 만에 불가능. 날짜가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막 그러네. 던지고 그냥 아무런 책임감 던지네. 없고 그래서 또 겁주는 거죠 어쩌면 김문수 후보를. 겁주기 위해서 하는 당에 얘기가 지금 아닌가. 쪼개질 수 있는 근데 겁을 줘도 김문수가 겁을 안 먹어요. 좀 알고 하세요. 김문수 후보가 겁을 하나도 안 먹어요. 국적이 어디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국적이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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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는데 뭘 겁을 하나도 안 먹는데 뭘
안 돼요.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에요. 쓸데없는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으로 대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시간은 김문수 편입니다. 예. 아마 다음 주에 두 분 뵐 때는 국민의힘 후보 그 김문수 후보가 딱 되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민주당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대법원이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 박지원 변호사가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우리 또 박진영 전 부원장도 엄청 큰 분노를 하셔갖고 타 방송에 많이 인용되는 많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일주일 사이에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고등법원이 5월 18일 날 예정됐던 이제 파기환송심 심리 재판을 6월 18일로 연기하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영상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원에 이제 기일병역 신청서를 낸 지 딱 1시간 만에 고등법원에서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이제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 두 분 다 이제 변호사시기 때문에 뭐 당연한 판단일 수 있었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안 당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너무 많았으니까 보니까 우려가 많으셨던 건 사실인 거죠.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법조인들이 예측을 다 자꾸 틀리게 하니까. 왜 틀리게 하냐면 이상한 짓을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흐를 거고 법이면 이렇고 관행이면 이렇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급기야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원래 지켜야 될 게 상고기간 7일하고 그렇죠. 상고 이후 접수 20일. 20일. 27일이에요. 그럼 네. 15일을 잡혔으면 뭐 크게 선거 끝날 때까지 뭐 할 수가 없는데 고등법원에서도 만약에 유죄라고 했을지라도 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바로 뭐 무죄가 나와가지고 대법원 올라가서 바로 파기 재판 하기도 하고 재상고에서 받지도 않았을 수도 않을 있다. 거고 뭐 등등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저도 막 다른 데서 얘기하다가 너무 왜 이렇게 순진하냐, 왜 저 사람 믿냐 이 정도로 사법부가 지금 불신을 얻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근데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검찰은 검찰총장 밑으로 검사장, 뭐 부장검사 밑에 일반 검사까지 예.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 없지만 지휘 체계가 좀 잡혀 있다면 일사천리. 법원은 달라요. 독립. 법원 다 독립이에요. 만약에 말 잘못하면 다 직권남용죄 범죄가 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말 못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이재권 부장 형사 7부가 고등 7부가 왜 그거를 재판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저도 불안했습니다. 아하. 하도 사법하는 일이 이상하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어쨌든 뭐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당연한 결정을 재판 기일 변경 신청 받고 바로 형사 7부에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바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줬잖아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위증교사 관련 그것도 이제 또 이제 뭐 이렇게 신청할 아마도 수 있으니까 연기를 할 연기 수 될것 같은데. 있고요. 예, 양 변호사님은. 저는 지난 1일이었죠. 음. 참 일주일밖에 안 됐다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딱 지난 목요일입니다. 일일. 아, 개인적으로는 12월 3일에 윤석열이 저질렀던 개헌보다도 저는 5월 1일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더 소름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뭔가 커다란 어떻게 보면 나라의 갈등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예.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될 곳이 법원이고 그 법원의 정점이 있는 게 대법원이었어요. 제가 대법원이었어요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졌어요.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 앞으로 음.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어떻게 보면 법치라고 하는 걸 신뢰를 쌓을까? 이건 저는 법원의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스러웠어요. 변호사랍시고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면 네가 누구랑도 가까워? 너 누구랑 뭐 인연 맺을 수 있어? 이런 얘기나 듣지 않을까? 재판부 누구랑 그런 사태를 저지른 거예요. 예. 조희대 대법 그 조희대 코트가 이제 우리 법조계에서 이제 조희대 코트 이런 식으로 합니다. 대법원을 법원, 영어권. 누구의 그 대법원일 때 아하. 그 대법원장의 이름을 따서 조희대. 조희대 코트, 양승태 코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법부를 상징하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때의 문제가 뭐였냐면 왜 아까 이제 재판부에서 형사 7부에서 또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그때 판결의 취지는 뭐 이런 거잖아요. 이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검찰과 법원이 골라주는 후보가 아니면 당신들은 투표를 할 수 없어였어요. 그 판결의 취지의 가장 그 황당한 지점은 아하.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선거의 공정한 어떤 관리 경쟁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국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거, 선거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 7부로서도 정말 빠르게 판단을 잘했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법원이 통째로 날아가겠구나라는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아마 판사가.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 시기도 그렇고요. 내용도 엄청 엉성하고 가장 결정타가 기록을 받나 안 받나 이제 이거까지 이제 6만 페이지. 이제 문제가 됐어요. 로그 기록 내놔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랬다 저랬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예. 안 받겠죠. 안 보고 결정 내린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제 재판을 신뢰하겠습니까? 대법원 민주당 유죄, 국민의힘 무죄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식이 돼요 국민들한테. 그 시기도 문제지만 예. 내용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계속 한다는 게 6월 14일. 이런 이유에서 하는 5월 거거든요. 24일이죠. 뭐 한편에서는 이제 뭐 정리가 됐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네. 선거 기간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되게 큰 일을 저질렀어요. 제2의 내란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법원 내에서도 비판이 많지만 뭐 사법부 견제하는 시스템은 별로 없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질문하고 청문하고 탄핵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조희대 대법원장 상당히 겁먹었을 겁니다. 근데 안 오면 그만 안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오면 이제 청문회 불출석이라고 하는 게 탄핵의 또 사유로 하나가 추가가 될 그래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박 변호사 말한 것처럼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네.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네. 그동안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존중하고 그랬을 때 이게 다 옳아서 이 판단이 제대로 됐다라고만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예.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 네가 불이익이라도 감수하지 않으면 이 판결을 안 따라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그럼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희생일지 모르지만 그 우리가 이 법원의 판단만은 따르기로 했으니까 너 하나는 희생하더라도 이걸 따라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게 국민들의 상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설령 네가 진짜 억울하더라도 가 감옥 이렇게 됐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는 안 뭘 돼. 판결한 거냐면 한 사람을 희생시킨 게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라는 한 사람을 희생시킨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해 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박탈하면서 그러면 그래 형식적으로라도 그나마 우리 신중하게 판단한 척이라도 했어? 야 봤어요?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입니다. 국회에 출석해서 대답 못해요. 대답 한 번 했을 때 번거처럼 얘기를 하더니 다음에 와가지고는 그거 꼭 기록을 다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더니 기록만 보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그 의견서라든가 뭐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기록도 안 봤다는데 대법원 재판연구원은 그걸 뭘 보고 의견서를 썼어요? 다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습조차도 안 갖춰 그 무성의하게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 그러니까 이제 나왔을 때는 국민들이 다 인정한 것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정말 그 과정을 숙성시켰잖아요. 네. 절차적으로. 네. 오랫동안. 예, 보수 쪽에서도 인정할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고 또 나중에 최종 판결을 읽을 때도 정말 한채 뭐랄까 반박할 수 없는 그때 국민들이 그랬잖아요. 야 재판 판결문인데 다 알아듣겠네? 그렇죠. 이해가 가고 예. 뭐 했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이번 결정 자체는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빨리. 왜 갑자기? 내용도 그렇고 빨리도 문제고요. 그 모든 법률가들이 이렇게 이례적인 건 처음이다. 저희가 방송에 나오지만 양 변호사님 것도 저도 그렇고 변호사들이 좀 약점이 법원의 비판을 잘 안 합니다. 못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결은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건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존중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아주 나쁜 정치질 더하기 내란에 해당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강금신 전 법무장관도 생중계를 할 줄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그러니까요. 생중계까지.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이 너무 정치 행위를 해서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고 민주당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행위인 거예요. 실패가 됐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예. 그렇게 행동을 취했던 거고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뭐
처벌이나 책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이제 민주당이 해체하는 상황이고 이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형사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기소됐던 선거법 관련 조항 중 허위 공표죄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제 그것을 이제 개정을 낸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얍삽하게 대법원이 했어요. 얍삽하다는 표현을 쓰게요. 대법원이 시간을. 예. 그럼 국회가 입법권은 국회, 행정 뭐 대통령 행정, 뭐 사법 이제 법원이 갖고 있잖아요. 삼권 분리, 몽테스키에. 예.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걸 쓰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입법부가 제일 먼저예요. 법 만들면 끝이에요. 그게 나중에 위헌되거나 심사받으면 모르겠지만 예. 결국 만들었잖아요. 해석이 애매하니까 법 가쁘면 끝이에요. 사실은 불소추 특권 이거 해석이 사실 다수의 해석은 재판도 안 받고 수도 안 받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하도 우겨 싸니까 기소와 그래 재판부도 좀 헷갈리나? 법 하나 만들어줄게. 끝이에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네. 법 만들고 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교유행인지 뭐 네. 엉뚱하게 해놨잖아요. 네. 그거 빼뿌리잖아요 이제. 네. 만들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네. 앞으로 요 법은 언제 통과될지 모르지만 통과되면 이재명 막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거부권에서 안 하겠죠. 아하. 그럼 끝이에요. 통과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걸 이재명 지키기 법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법무부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거는 음.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식의 표현이 들어와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인 게요. 아니 우리가 찍어서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면 범죄자인데 니네가 그걸 대통령으로 뽑는단 말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 유죄 확정 안 됐잖아요. 유죄 확정도 그렇고 대통령 누가 뽑냐면 지금 그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뽑힌다면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대통령 투표를 해서 뽑더라도 검찰과 법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대통령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법원의 생각은 예. 지금까지 행위는 아니 이 지난번 조희대 판결이 그랬고요. 법무부에 그제 나온 의견서가 그래요. 그저께 나온 의견서가 형사소송법 이렇게 개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의견서를 냈는데 누가 작성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는데 대통령직 범죄자의 누구나 그럼 범죄 저지르면 나 대통령 돼가지고 범죄 형사 말이 황당하잖아요. 대통령 되라 그러면 범죄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 되라 범죄 저지르고 아니 그리고 보세요. 대통령이 이건 어떤 경우는 정치인들은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반대하면 안 된다고 보고 맞아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아예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는 아예 다 빼야 돼요. 그 옛날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왜 빼야 되냐면 과잉 금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왜 빼야 되냐면 이게 딱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정치하려면 나와서 토론해야 되고 뭔가 공방 주고받고 자기들 홍보 문구도 뿌리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뭐 하나 잘못되는데 검찰이 이걸 찍잖아요. 그럼 지금 구도에서는 기소할 수 있어요. 지난번 그 조희대 판결문에 반대 의견에서 딱 그 얘기를 해요. 검찰의 특정 후보를 찍어서 특정 사실만 똑 떼서 법원에 넘기면 법원은 현재 구조상 그 사실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죠. 불고분리. 예. 이거를 왜 자기네들이 두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는 찬성해서 고쳐. 지금 자기들 계속 멀리 볼 것도 여당이에요? 없어요. 지금 김만배 몰랐다면서요. 그렇죠. 구약 다 외운다면서요. 그 허위사실 공표. 돈 안 벌어 10원도 안 벌어. 다 걸려요 이게. 그 공소 유효기간 3개월 남았는데. 예, 국민의힘 없어져요. 검찰이 상위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는 한은 검찰과 법원이. 그래요. 아니 그런 허위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언론은 무슨 역할을 해요? 언론에서 팩트 체크 왜 해요? 박재원 아나운서 왜 방송하면서 시사 방송해요? 다 필요 없어. 검찰만 놔두면 돼.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죠.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는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하고 예. 사법적 판단을 다 해줘요. 미국 법원- 말할 말 밑에 다 팩트 팩트 체크 돼요. 해줘. 말하는 동시에 팩트 체크 돼요. 네.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거짓말쟁이지만 난 좋아. 찍어주는 거고 거짓말쟁이라서 싫어. 안 네. 찍는 거고 그것도 판단을 받고 나중에 다 형사 절차 정지가 됩니다. 면소든지. 예. 그 거짓말 그걸 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렇죠. 국민이 주인이니까. 검찰이 주인인가 여기가?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가 이제 이 고등법원에 이제 그 선거법 관련 이제 파기환송 연기한 이후에 이제 남은 건 국민들의 주권적 판단이다.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주권적 판단으로 대통령을 임명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사법부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맞아요. 하시던데 그거 정답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매우 중요한 국민들의 말이고 주권적 판단. 그게 마지막 중요한 대선이잖아요. 예. 투표율도 매우 높아요, 사실은. 우리 국민 주권주의가 헌법 헌법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제1조예요. 마무리. 그거를 왜 무시합니까? 예.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블루 라커룸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만남 4시 30분에 시작해서 5시 33분에 끝났어요. 끝났죠? 끝나고 결렬됐죠? 예, 결렬돼가지고 그럼 결론 된다 그랬잖아. 내가. 예, 결렬됐고 김문수 시간이라니까요. 예, 뭐 국적이어야 돼요. 왜 1시간 전 얘기를 이렇게 아까 전부터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예, 아무튼 끝났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과연 국민의힘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주민 변호사님, 양재일 변호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